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불편한 윗꼬리가 달린 채 거래를 마쳤죠. 오늘 새벽 뉴욕장도 일단 3대 지수가 혼조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하락이었고요. 다우 쪽이 실적에 초점 맞추면서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장은 실적 관련한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는 듯합니다. 국내는 내부적으로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이 쏠려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올 한 해 열심히 달린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객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모멘텀을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갈등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그 여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소화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섰고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소폭의 하락권, 다우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도드라졌죠. 0.5% 가까운 플러스권인데 장중 고점 부근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장중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의 이 같은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은 코카콜라 그리고 GM 등 다우 구성 종목들의 강세 덕분이었는데요. 코카콜라는 더블 비트를 기록한 뒤에 4%가량의 급등을 기록했고 GM 역시도 이 실적이 생각보다 강했고 거기에다가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10%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시 전반을 견인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중국과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잘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진행했는데 그것은 관세 덕분이다. 이 자신의 관세 정책의 실익을 강조하는 듯한 멘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주 눈에 띄었던 한 가지 변화는요. 금 가격의 급락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금 가격이 4%가량 급등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급등도 오늘 같은 급락도 사실 금에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가격 5% 뒷걸음질 치면서 4,140달러대도 이제 하회하고 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상대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금의 약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노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금 다시 재고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금값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 IB들의 지배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 분위기가 좋습니다. 팩트셋의 지금까지 집계에 따르면 실적을 내놓은 S&P 500 기업 가운데 75%는 어닝 비트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M7 기업들 그리고 그 밖에 S&P 500 493개 기업들, 앞으로의 EPS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면요. M7은 14.9%라고 하는 엄청난 이익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6.7%입니다. 그러니까 M7은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EPS 성장률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증가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좋은 실적이 발표된다면 빅테크주들이 주도해가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다시금 미국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다만 간밤에
그다음에 기술주 어닝의 스타트를 끊었던 넷플릭스의 실적은 일단 다소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애프터마켓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 종목이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5%가량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3분기는 잘 아시다시피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이 역대급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던 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발표된 수치를 보면 매출액에서부터 소폭의 미스가 나왔고요. EPS는 6.96달러가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5.87달러로 훨씬 더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깎였는가? 사측에서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그 영향이 앞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현재 그 밖에 또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쪽은 이 반도체 테마 내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역시도 마감 후에 들려왔습니다. 지금 실적 시간의 거래에서 8%대의 급락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될 텐데요. 가이던스 원래 매출액의 경우에는 45억 달러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지금 하단을 보시면 최저 42억 2천만 달러로 사측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PS 역시도 1.4달러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대 1.39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전해지자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반대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이 지금 18%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출과 EPS도 좋았고요.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을 케이스, 그러니까 수술의 사례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실제로 이 병원들, 의료원들의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 사례 역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오늘 정규장에서도 0.9%가량 상승한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18%대 급등으로 진행된다는 점 체킹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규장에서의 종목들의 시세도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AI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그려갔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 스타트업에 해당하는데요. 엑셀레라가 새로운 추론 프로세서인 유로파를 공개한 영향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엔비디아 0.8% 그리고 AMD 1%대의 마이너스권,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가면서 2%대 하락으로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 하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단연 아마존이었습니다. 2.6%의 급등. 사실 내부 문건을 통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한 가지 기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일자리 혹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시사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당장 2027년까지 일자리의 16만 개 가량을 자동화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고요. 2033년까지는 일자리 60만 개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마존은 월마트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두 번째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 기업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자동화 기술 혹은 물류 로봇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과연 미국의 일자리 시장에 어떠한 이 지형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그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마존은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물건을 판매하는 이 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품목당 가격의 30%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간 데에는 오픈 AI 뉴스가 작용을 했습니다. 챗 GPT 아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챗 GPT가 도입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구글 혹은 크롬 대적할 만한 이 서비스가 출시된 것이다 보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갔고요. 그 밖에 필수 소비재 혹은 이 방산 기업들 가운데서 이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의 시세를 기재해 놨습니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경우에는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가이던스가 그대로 유지되자 3.8%가량이 급락이었고요. 무기를 만드는 RTX의 경우에는 실적을 내놓은 뒤 7.7% 급등. 함께 실적을 내놨던 로키드 마틴의 성과도 사실 괜찮았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반대로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들, 오늘은 주요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 다소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일단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하루였고요.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우라늄 에너지 등 대다수의 종목들이 10%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던 한편 대형 원자력, 전력망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스트라 역시도 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이 부분이 충격을 가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 거기다가 은 가격까지도 오늘은 동반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각종 귀금속 혹은 광산 기업들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금광 채굴 기업에 해당합니다. 뉴몬트의 주가가 9% 급락세 를 나타냈고요. 킨로스 골드 11%, 그리고 은 관련주 대표적으로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라는 종목이 1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들도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사실 이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가 거의 100%에 도달했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급락권에서 마무리됐다라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떠한 꼼꼼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체린 앵커 전달해 주신 저 마지막 테마단의 시세들을 보고 나니까 저 안 붙는 삽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뭔가 종목별로 일정 부분 쉬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올랐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데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도 그러한 부담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었죠. 정강 후약이었습니다. 사실 분위기 자체는 나쁠 이유가 없었죠. 뉴욕 증시도 강했었고 반도체 실적 전망이 상향됐고 에이펙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미국의 셧다운 해소에 대한 기대, 지역은행 문제가 그리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출발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코스피 3,900에 대한 시도까지 했었죠. 어제 그러나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코스피 0.2%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은 0.3% 하락하며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상승분을 줄인 채 마감을 했을까요?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의회 임시 예산안이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셧다운 이슈가 지속되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환율 역시나 시장을 자극했어요. 옆에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으로 엔화 약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며 원화도 이에 연동됐고요. 프랑스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슈로 유로화가 하락하자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율이 수급을 또 자극하는 흐름이 나왔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도 언제든 차익 실현이란 키워드로 등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3,900P 혹은 10만 전자, 50만 릭스 이런 타이틀들이
계속 속보성으로 등장하고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보니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자극하는 내용이 됐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어제 같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등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은 상승분을 줄인 채, 상승분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나마 낙폭을 키워나가지 않았던 이유로 볼 수 있는 하단을 지지하는 섹터들은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야였습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폐기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원전주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소외단에서 순환매 성격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들의 시세가 어제 괜찮았습니다.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 쪽에서 반응을 보인 것은 카카오 그룹주, 김범수 창업자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축소되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카카오 중심의 반등이 있었고요. 애플, 아이폰 새로운 신작의 판매 데이터가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올라갔죠. LG 이노텍 비롯해서 애플 관련주들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픈 손가락 같았던 HLB 그룹주도 일단은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반등을 줬죠.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그나마 양 지수가 낙폭을 키우지 않았다, 하단을 지지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짤막한 한판 정리였습니다. 자, 협상의 키가 되는 조선 섹터, 그리고 협상의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 자동차 섹터.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선, 그리고 원전 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에이펙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서 영향받는 섹터가 비교적 강했죠.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연간 2조 부담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어제 자동차 종목들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음봉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를 마친 점은 다소 아쉬웠죠. 원전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이슈 속에서 주가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원전에 상승했을 때 우리가 항상 앞에 보는 주요 기기 쪽의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아니었습니다. 한정기술, 한국전력, 한정 KPS, 삼영 엠텍과 같은 핵연료 재처리 관련한 기술 쪽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반응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역시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조선은 조금 달랐던 어제였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미 협상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갖는 무게가 다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꽉 찬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HD 현대 미포도 그렇습니다. 긴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점,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로 퍼져나간 것이죠. 자, 그러나 시간 외에서도 또 추가되는 조선의 뉴스가 있었죠. 미국 선박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전에 원래 과거에는 미국이 엄청난 조선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나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이 선박의 경쟁력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행정명령으로 이걸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의 보도가 한 번 더 나왔죠. 이것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조선주들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하나오션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시간 외에서 애프터에서 보여졌고요. 조선의 밸류체인 내에서 또 한 번 더 상반기에 강력했던 조선의 시세를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AI 반도체가 쉬는 가운데 잠시 조선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 세진중공업, HJ중공업,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것이라면 조금은 단발적인 시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형사들이 치고 나가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실적 시즌 혹은 수주 모멘텀 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개별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뉴욕장은 혼조였죠. 다우나 3M 다우지수 내에서 3M이나 코카콜라 이런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이슈로 다우지수는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나스닥은 AI 진영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협상 잘 할 것이다. 그런데 회담 성사되지도 않을 수 있다. 뭐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의 발언이긴 하죠.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와 푸틴, 헝가리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애초에 확정된 적도 없는데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산을 좀 자극할지 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의 실적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이게 방산에 대한 관심을 좀 모아주는 계기가 될지는 좀 봐야겠죠. 자,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어제 국내에서도 있었다면 밤사이 미국에서도 나타났네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금과 은이 되겠습니다. 금은 12년 만에 최대폭 하락, 은은 4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는 듯한 분위기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었다 혹은 달러 강세 영향이다 등등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강하게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하지 않았나 살필 수 있겠네요. 뉴욕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좋았던 쪽에서는 애플, 아마존, GM 그리고 시간외에서 넷플릭스의 실적 실망감으로 인한 하락이 있겠습니다. 자, 애플 중국 수요 회복과 미국의 보조금 확대 영향 속에서 계속해서 3거래일간 관심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애플 관련주들 일단은 지지될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초고속 배송 아마존 나우를 출시한다라는 것과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점이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GM은 3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것에서 포드의 주가까지 같이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네요. 뉴욕장에 우리장이랑 연결될 만한 특징주들을 짚어봤고요. 사실 연결 강도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비교했을 때는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애플 그리고 아마존에서 로봇 관련한 키워드 정도를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미국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AI 반도체 진영 혹은 범 AI 진영이 쉬어가게 된다면 국내에서 그 수급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1군 후보로는 조선, 앞서 살펴본 대로 한미 협상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들은 숫자가 찍힌다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소외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쪽에서 SK하이닉스가 9월 이후 83% 올라가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이 24% 올라가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지런히 쫓아갔으나 상승폭이 그에 못 미치고요. 코스닥으로 보면 물론 한미반도체는 이 코스닥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종목의 느낌을 분류를 한 겁니다. 한미반도체 73%, 에코프로는 50% 올라가는 동안 알테오젠 고작 0.8% 상승이었습니다. 바이오가 소외받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상승률, 시세 체크가 아닐까 싶네요. 이벤트가 부진하죠. 기술 이전 기다림에 대한 피로감도 꽤나 누적되어 있습니다. 수급 이동에 명확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텍 기업들의 뭔가 좋은 호재성 뉴스 한 번 더 이제 마일스톤이라던가 이런 기술 이전과 관련한 돈이 입금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런 뭔가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큰 호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소외가 부각돼야 됩니다. 소외가 부각되려면 AI 반도체, 조선 뭐 이런 다른 섹터에서 조금 흔들림이 나타나야지 이쪽 흔들리네? 돈 빼자. 그럼 어디로 갈까? 바이오가 싸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여유가 생길 텐데 아직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다만 기다려 봄직은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고 밤에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4% 아랫단이었고요. 학회 일정도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호재성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1군에서는 AI 반도체 진영이 쉬어가게 될 때 조선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후보군으로 한번 넣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브 섹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엔터와 ESS를 꼽아보고 있는데요. 엔터는 사실 시장과의 연결성이 짙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상승 부담을 소화하는 국면에서 조금 도드라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대적으로 엔터주가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앨범 판매량이 견조하고 엠믹스가 멜론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등의 엔터 쪽 이슈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엔터 쪽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ESS요. ESS는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해서 일정 부분 탄력이 둔화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AI를 비롯해서 지금 모두가 에너지 쇼티지 국면에서 ESS를 주목하는 그 스토리는 최근에 부각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JP모건에서 ESS에 대한 톤 자체를 살짝 올리는 보고서를 냈고요. 탑픽으로는 CATL이나 LG 엔솔 등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실적에서 ESS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톤으로 나오는지 좀 잘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3군 후보가 어찌 보면 테마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참 꼽기가 어렵더라고요. 의료 AI 일단 눈에 띄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호실적으로 인한 시간의 17% 급등. 미국의 의료 AI, 의료 로봇 관련한 기업이죠. 그리고 로봇도 같이 넣어봤는데 의료 로봇도 결국에는 로봇이고 또 아마존 측에서 로봇을 대체하는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조용한 인력 감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의 스토리입니다만 로봇이 어제 살짝 하락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죠. 로봇이 다시금 그 차익 실현을 하루 정도 하고 또 올라가게 될지 어떨지. 그동안의 로봇의 패턴은 하루 이틀 쉬고 또 가고 하루 이틀 쉬고 또 가고 이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뉴스가 자극제가 될지 로봇 내에서 못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좋은 건 다시 보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입니다. EPS와 매출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가 EPS가 되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고 YOY 기준으로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로봇 수술, 다빈치 수술 건수가 증가했고요. 다빈치 시스템 설치 또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로봇 수술의 대중화 움직임 속에서 의료용 로봇 얘기 한번 해보죠. 의사의 수술이나 혹은 재활, 진단, 원격 시술 이렇게 의료 인력을 보조하거나 일정 부분 대체하는 시스템을 의료용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이거나 아니면 재활 로봇, 영상 진단이나 생검 로봇, 원격 수술 로봇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세계에서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점유율 대다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이 좋았고 시간 외에서 17%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 것은 의료 AI 혹은 의료 로봇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AI는 뷰노, 루니, 딥노이드, 온코크로스,
신테카 바이오 등등의 종목이 될 텐데요. 차트 보시다시피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정말 바닥을 기고 있고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딥노이드 보이시죠? 여러 가지 개별 악재 등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들보다 의료 로봇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뷰노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기대 요소가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의료 AI보다는 시장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슈로 의료 로봇 쪽을 주목할까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고영이나 큐렉소, 엔젤 로보틱스는 재활 로봇 등이 되겠고요.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존의 로봇주 내에서 좀 덜 간 종목들 이렇게 골라봤고요. 의료 AI도 참 아쉽긴 하죠. 2023년도에 의료 AI의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여 동안 정말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아떨어지는 분야인데요. 루닛의 구조조정, JLK의 자회사 청산 등의 그리고 여전히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의료 AI 진영은 아직까지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뷰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다른 종목 등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세가 있었겠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슈가 의료 로봇으로 국한될지 아니면 이런 쪽까지 조금은 이 중에서 나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는 분야들을 살폈고요. 자, 아마존의 계획대로라면 또 로봇이겠죠. 다만 로봇은 상승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차익 실현에 약간 AI 반도체와 함께 1순위라는 점에서는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2027년까지 60만 개 일자리를 자동화할 계획을 밝혔죠. 이런 것들이 월마트나 페덱스까지 같이 영향을 주어서 어차피 스마트 팩토리 혹은 자동화 공정 인력을 감축하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면 아마존의 계획이 또 로봇주를 한 번 더 자극할지 아니면 쉬어갈 때 관심을 둘 로봇주를 찾아야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구조적인 환경에서 결국에는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각 기업들의 산업에 좀 특화된 로봇으로 관심이 좀 더 집중되고 있죠. 다만 로봇은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에 실적주로서 역할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좀 멀었죠. 발표되는 수많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손으로. 그래서 아직은 실적주가 소수라서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로봇이라는 그 주도력에서 이슈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산업용 혹은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여기서 안 간 거 찾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떨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체크하러 가보시죠. 전체적인 시황,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볼게. 아님 말고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이 있습니다. 미국이 혼조를 기록한 점도 시장에는 우리 또한 약간 쉬어가거나 경계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푸틴과 트럼프의 부다페스트 회담은 전격 연기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이것이 역시나 평화나 휴전은 쉽지 않다. 방산을 자극할지는 봐야겠습니다. 어제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도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죠. 이게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해야겠고요. 다만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증시로 자금 유입 이슈는 또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분위기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AI가 지금 강하게 빠르게 오른 게 AI와 로봇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는 키워드가 적용될 경우 이쪽에서 변동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DDR5의 가격 상승은 고객들이 칩을 보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포모를 느끼는 것인가 공포를 느끼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지레짐작을 해봄직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시세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여전히 고민하게 되죠.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만약에 AI 진영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바이오로 갈지 2차 전지로 갈지 아니면 또 로봇으로 갈지는 봐야겠고요. 관세 협상 키워드로는 조선, 원전 등이 있겠습니다. 원전은 미국에서 이제 원전을 비롯한 범 AI 진영이 다 내렸기 때문에 부담이긴 한데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원전에 대해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점, 국내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못 갔던 원전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지 조금 섹터 내에서도 기존의 주도주와 좀 소외됐던 종목들의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추정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발표되는 기업들의 내용이 좋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예상을 해보셔야겠고요. 테마단에서는 의료 AI 혹은 어제 LG U+까지 해서 통신 3사가 다 보안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보안의 테마가 발생할지 보시고요. 천연가스 가격 야곱야곱 미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히토류의 중요성, 미중 갈등의 이슈 상황에서는 부각될 겁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 LG 이노텍 실적 나올 거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조선 쪽 분위기 받는 가운데 이쪽도 나오겠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 실적 우리 기다리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어제 시간 외에까지도 정말 강했던 조선주 미나앵커가 자세히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단골 손님처럼 항상 등장하는 섹터이기도 하죠. 전일 정규장의 상승률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조선사들의 주가도 모두 다 같이 강했었고 중소형주들 그리고 기자재 종목들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기자재 내에서도 소형주들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말은 즉슨 기자재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가벼운 종목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기자재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봐야 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NK라든지 CP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29.9%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는데요. 현재 조선 섹터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호재 보따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조선 섹터로는 호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먼저 에이펙과 마스가 그리고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큰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코멘트를 제시를 했었고 최근에 미국 USTR 쪽에서는 중국의 민간 기업 보복은 경제적 강압이다 라면서 강력한 멘트를 꺼내들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 한화오션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개선시키는데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절충안을 온전하게 마련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 1,500달러 투자 기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투자 방식이라든지 재원 마련 방안 등 이러한 디테일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결론 지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 대한 가능성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펙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거기서 봉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0월 말쯤에는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도 큰 흐름에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숫자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짚일 텐데요. 먼저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안에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쪽은 선박 수출량과 실적 전망 정도가 될 텐데요. 먼저 선박 수출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주량과 그리고 이번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수출이 된 선박 양을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올해 동안 신규로 수주받은 양 자체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들어서 실제로 해외로 수출을 보낸 양 자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수주량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받은 수주량 자체는 적어졌지만 그 전에 과거에 받았던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관건은 앞으로 우리가 신규 수주를 또 얼마나 따낼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한 달 동안만 본다면 20일까지의 수치만 본다면 선박 수출량은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조를 나타냈던 섹터이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에 연휴가 길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괜찮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또 한 번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시 뒤에 디테일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조선업 제재 그리고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영향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는 부분들 살펴볼 텐데 그중에 또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증권가에서는 2027년까지는 호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향한 투자 매력도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 IMO 탄소세 연기에도 조선주를 향한 전망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IMO는 무엇일까? IMO 탄소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또 증권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일단 결론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IMO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친환경적 선박, 이 LNG라든지 암모니아선 등 이렇게 좀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 규제입니다. 그리고 IMO 쪽에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발언을 꺼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발주량이 미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에 우리가 조금 걱정을 많이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IMO 탄소세 연기가 위기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발주 지연 그리고 실적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쪽으로 시각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소세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친환경 전략 재점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
것이라는 시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세계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 2027년에서 2028년 도크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트럼프의 임기가 종료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 IMO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또 한 번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도 짚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9월까지 새로 신규 수주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IMO 탄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 대표 기업들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본 건데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8척을 수주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만 양밍해운과 1조 9,300억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모니아 가스 터빈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선급 암모니아 기반 원유 운반선 기본 설계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데 결론은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을 대표적인 기업으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LNG선과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60%에서 70%로 꽤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154.2%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컨센서스 상위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강력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이제 구조조정도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경쟁자들이 소멸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만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종목 돋보기입니다. 이제 10월 22일 오늘을 기준으로 새롭게 나온 리포트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미포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2.7% 상향하면서 27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통해서 방산사업 수주에 대한 확대 효과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자동 용접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동화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재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 3사라든지 대표적인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 좋은 것은 알겠는데 기자재까지 탄력을 받았잖아.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단순 순환매일지 아니면 기자재도 이제 하나의 온전한 산업으로서 실적을 안고서 탄탄한 주가 흐름을 연출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이 될 텐데 우선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많이 올랐던 이후에는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갔다는 이유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형 제조업 수요 확대는 결국에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품 수요에 대한 리레이팅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 그렇다면 리레이팅 여지가
있는 것일까? 조선산업은 이제 단순 선박 발주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연료 그리고 고부가 고기술 기자재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선박과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지금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나 트렌드는 3년에서 5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수요가 그 사이클 내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걸어봐도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요. 단순 순환보다는 구조적으로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흐름을 이해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밸류 체인별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반영을 해보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자재 쪽도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은 것일지 그에 맞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호들갑 떠는 박앵커를 진정시켜 주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팔아요? 바이오 사요? 아니면 2차 전지가 가요? 어떡해요? 네, 도망치고 싶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어제 오후장이 아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주 변덕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와닿는 느낌은 빠질만 하지 뭐 조금 쉬어가도 되지. 그죠.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낙 가파른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이유와 명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제 오후장이 우리가 조금 요란했었던 이유 중에 사실 오후장만 요란했던 것이 아니라 빠지니까 요란한 거지. 맞아요. 오를 때도 요란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제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길게도 끌고 온 10월부터 있었던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좀 이제 마무리,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계속 불발이 되고 있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좀 불편해지는데 라는 이슈 속에서 나스닥 선물이 살짝 기울어지니까 우리 증시 좀 반응을 했고요. 어제 아시아 시장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중국 증시 견조했거든요. 근데 좀 어떤 돈을 푸는 정책에 대해서 증시가 요란했었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좀 약간 오후 들어서 꺾이는 모습이 보였죠. 엔화 약세에 대했었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떤 자국 통화 약세가 호황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호재다라는 뉴스는 거의 없어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호황제가 같이 반영되는 상황 속에서 엔화 약세발 호재는 증시에 좀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악재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악재라기보다는 불편한 것에 대한 시각이 바라봐야 할 만큼 오른 상황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마디 가격에 도달했었거든요. 10만 전, 50만. 그렇죠. 10만 전자, 50만 닉스. 사실 실적으로 밸류를 따지는데 10만, 50만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는 99,900원을 찍고 100원을 터치 못하고 밀렸거든요. 지금처럼 수급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수급의 논리로 시장을 해석해야 될 상황에서 마디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의미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시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관련돼서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아유, 이 정도 왔으면 좀 쉬어야지.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너무너무나도 요란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 주의보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게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지키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있고 수익을 확대하는 키우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배팅할 거에 좀 확실하게 배팅을 해서 수익을 좀 키워가는 전략이라면 약간의 경계감이 느껴질 때는 수익을 약간씩 이익 실현하면서 또 못 간 데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던가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AI 진영에 대해서는 약간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못 간 쪽을 찾는다면 그 못 간 쪽에 들어가는 다음 후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뭘로 보고 계세요?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시네 오늘. 대본 필요 없네 오늘. 맞아요.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제 기준에서 원래 순서가 반도체가잖아요. 그럼 다음 디바이스가 가요. 그럼 이제 현재에서 대장은 로봇이죠. 그런데 이제 내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은 그리고 차를 어떻게 팔 거야라고 얘기할 때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는 좀 눈여겨보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직전 사이클에는 반도체 가고 로봇 가면 지금의 시점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못 가고 지금 다음 타자 내가 될까 말까라는 고민의 흔적이 있는 주가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미국은 팔란티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맞아요. 쉬워버린데 우리나라는 약간 중소형 개념이라서 약간 테마장이 온다면 지금은 완전 대형주 장세잖아요. 이 대형주가 조금 쉬고 테마장이 온다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적극적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느낌이 이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네. 다음 테마로 갈지, 그러니까 대형주가 꺾일 때 수급의 낙수 효과로 중소형 테마로 갈지 아니면 다 같이 한번 빠질지를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갈 뻔하다가 지금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지수가 꺾이는데 이게 중소형으로 가는 게 맞아? 아니지, 장은 안 꺾일 거니까 오는 게 맞지라는 고민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디 액션이 아니라 레디 잠깐만. 맞아요. 그 느낌이요. 그래서 그 느낌에서 본다면 순환매 사이클에선 바이오. 바이오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맞아요. 2차 전지 꺾이면 바이오가 올라가는데 바이오가 갈래다가 잠깐만 여기서 꺾인다면 이런 고민들이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로봇 다음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마화 또는 중소형장이 온다면 이제 테마화장에서는 사실 뭐 재건, 경협 이런 것이 가장 자극적이고 확실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이 될지 경협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 건설기계를 먼저 보시면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 가장 먼저 자극, 반응 뭐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다, 이것이 네. 움직일 거야 이렇게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시장의 색깔이 변한다면 이런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시고 치고 오늘 밤에는 재건과 관련된 종전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지금 딱 여기서 딱 멈추는 걸로 둘이 이제 좀 합의를 보는 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준비를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 또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종전을 하자라는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스탠스를 지금 유럽에서 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양보를 안 하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젤렌스키를 달래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건 저만의 상상의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뉴스로만 본다면 이제 재건은 오늘 좀 그런 쪽에서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푸틴이 그 만나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무슨 부다페스트 회담이냐 약간 이런 입장을 냈다고도 해서 네.
약간의 이거는 그냥 뉴스 보면서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겠네요. 뭐 그렇죠. 심리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대북도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공식적인 발표 없는데 아마 어쩌면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온 김에 만나고 갈까. 지금 저는 젤렌스키랑 푸틴을 네.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스탠스를 봤었을 유럽의 땐 스탠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테마화된 장이 되느냐라는 것의 시그널로 봤었을 때 이제 이쪽이 좀 반응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자. 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내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차자인께 오늘 편안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확보되는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앞서 이제 저의 뇌피셜로 구성했던 것은 AI 반도체가 쉴 경우 조선 바이오가 1군 후보, 2군 후보에서는 엔터나 뭐 ESS, 그리고 3군 후보는 의료 AI, 로봇 이렇게 네. 했는데 사실 의료 AI도 뭐 AI 소프트웨어로 보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진영의 종목군인데 룬이 막 몇 년째 막 부진하고요. 뷰노 빼고 뭐 다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봇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로봇 해서 고용 큐렉소 이렇게 봤는데 사실 로봇도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부담스럽지만 뭐 지금 예쁘게 잘 빠진다면 이 사이클이 여기서 부러져서 끝날 사이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부담스러운 것은 휴림 로봇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이격이 네. 벌어지긴 했지만 아직 기회의 종목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섹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의 변동성은 지금 시장이 꼭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단기 꼭지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어제 시가 자리에서 굉장히 자리가 예뻤던 위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요즘 장이에요, 여러분. 차트가 예쁘면 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 시장이 대형주가 멈추고 중소형 테마가 온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차트 찾아내시면 돼요.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휴림 로봇과 다른 로봇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차트 찾아내서 그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침에 지점에서 했던 것이 뉴로핀 예뻐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저게. 그리고 어저께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세비케미에 가지 않을까? 이게 지점에서 떠들었던 얘기예요. 네. 화장실 갔다 왔더니 VI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러더니 오후장 되니까 보아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변동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영업직원들이 이럴 때 막 널뛰기 해서 좋기는 한데 방송 준비하기가 상당히 짜증납니다. 저는 사실 틀리더라도 어떤 여러분들께 제가 볼 수 있는 뷰를 통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부할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철저한 수급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종목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되니 조금 방송하기가 좀 힘든 시점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도 네. 저도 뭐 방송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뭘까요? 라는 고민만 같이 나누는 분위기일 때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죠. 길사랑님이 요즘 하면 변동이 확 생기니까 정신이 멍하다라는 얘기. 영업장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함정남 차장님 통해서 뭐 비슷하게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된 질문 외의 것들을 이제까지 나눠본 네.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시 궤도로 진입을 해서 기존에 이제 예정되었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이 근데 너무 멋진 타이틀을 달아주셨어요. 미국으로 가는 비단길과 바닷길. 비단길 자동차한테 깔렸으면 좋겠고요. 바닷길은 조선이 어제 장중 또 애프터의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조선 각각 장중의 음봉과 양봉이었는데 자동차 조선 어떻게 보세요? 그 전날에 이제 주말에 전 종목 차트를 제가 주말마다는 돌려봤었을 때 조선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방향을 잡아야 될 만한 이제 시간적 한계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향을 위로 예쁘게 잘 잡았죠. 그러면 지금 파동에서 사이클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야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자고요. 네. 두 번째는 도장을 찍으면 협상을 하면 단기 세론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이클 순환매 속에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이렇게 되게 강하게 오고 그동안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었었던 조선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간 조정 오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클 움직였거든요. 지금 여기가 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미 협상의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라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갈 땐 그 직전 전후로 에이펙 직전 전후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아직 며칠 남았죠. 아직 네. 며칠 남았으니 지금은 즐길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세론에 대한 단기 세론에 대한 이슈는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세론 이후에는요? 이후에는 저는 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결론으로 내리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 땡겨서 해볼게요. 네. 이 사이클 전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캐시 이즈 트래시니까 장이 좋은 거예요. 캐시 이즈 트래시,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불안했었던 자금이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끌로 부동산 샀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에도 현금이 트래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금이 묻지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의 첫 번째 시그널이 금이에요. 지금 금이 균열이 오고 있거든요. 장이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철저한 수급장에서 금에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을지 오. 이것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2차 전지 빠질 때 바이오가 올라가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바이오가 좋다 나쁘다를 고민하는 것이. 근데 바이오가 올라가다가 잠깐만 전체 쉬는 거야? 바이오로 자금이 가는 거야? 라는 고민이 어저께 바이오가 가다가 멈췄거든요. 아, 짜증나. 지금 금이 빠지니까 뭐가 오르냐면요.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아. 금 빠지니까 비트코인이 가다가 잠깐만 이게 한번 다 같이 쉬어가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다시 빠졌거든요. 고민이 많은 거여서 이러한 고민들이 단기 고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 일부 현금 비중은 가져가시되 저는 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만약에 금에서 기간 조정을 준다면 다음 사이클이 코인으로 올 것이냐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코인이 전고점 랠리 돌파해서 2억 5천을 넘어가는 사이클이 온다면 주식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걸로 쏠리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고평가 랠리로서 고퍼주들이 막 달릴 때 네. 주식보다 코인이 쉽다라는 마인드들이 있어요. 여기는 주식이라는 것은 밸류 때문에 고점 논리라는 것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식시장에 잘 모르는 이제 지금 동생들 아주 어린 동생들을 보면 코인이 더 쉽잖아요 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다면 지금 금이 하락하는 시점이 어디로 자금이 갈 것이냐 딱 금 빠지는 거 보자마자 제가 비트코인을 봤거든요. 확 가다가 다시 빠진 거에서 야 너도 똑같이 고민하는구나. 이러한 고민들이 시장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한 2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차라리 그런 변동성에서 좀 제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오늘 방송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토탈 결론을 내리는 제 본심입니다. 수급의 이동, 네. 시소라는 키워드에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바라본다면 자산의 이동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의 투자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24시간 차장님이 끼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미나이 뭐 혹은 함 GPT 뭐 이런 것처럼 함정남 차장님 뷰 24시간 전달받고 싶다라는 생각 문득 들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봤고요. 일정 부분 경계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얘기 나눠봤던 고영 큐렉소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모티브링크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하이젠 RNM 이런 로봇 쪽 오늘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이런 종목들 빼놓지 않아서 이럴 때는 그나마 마음 한켠이 놓이긴 하는데 제 쓸모를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바이오 얘기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바이오가 가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뭐 기다림의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죠. 이런 소식이 빵빵 터져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이 명확하게 부러지던가 시장이 약간 굳건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야 되는데 바이오 지금 어떤 대응할까요? 사실 뭐 투자자들 편안한 마음으로는 음봉에 매수해야지라는 생각 있잖아요. 네. 지금 사도 돼요? 음봉의 손이 잘 안 나가요. 나가죠. 사실은 네.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런데 시장이 계속 흐름을 보면 주가가 꺾일 때 그 시그널이 너가 꺾였어? 라고 하면 바이오가 움직일 여지가 많습니다. 바이오가 먼저 좀 이 자금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조정해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한 걸음 밀려 내려온다면 바이오 쪽을 먼저 보는 것이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작은 뉴스가 나왔을 때 퓨처캠이 벼락같이 좀 득달같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바이오 내에서도 종목별 온도차가 상당히 맞아요. 커요. 여기저기서 변동성이 막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한 2달, 3달 내내 계속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이오 안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덜 오른 바이오 쪽, 지금 반응을 덜 보인 쪽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 바이오일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에피스랑 분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어쩌면 분할한 다음에 에피스가 벼락같이 뜰까 봐 에피스 사고 싶은 자금은 저는 지금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기관들 입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금은 지금 충분히 갖고 있을 텐데 에피스를 사고 싶은 자금은 기다려야 될지 지금 사줘야 될지란 고민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 위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셀트리온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주가에 그러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너도 가야지 라는 논리는 대부분 다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제 실적 최대 참 좋은 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는 갈 때가 됐어라는 좋은 명분이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코스피 바이오 말씀드렸던 것이 4종목이었죠. 삼바, 셀트, 한미약품,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었는데 그놈도 어저께 좀 움직이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는 종목별로 보시되 이제는 코스피 바이오도 조금 봐야 될 것이다. 코스피 바이오가 간다면 이제는 또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군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코스닥 바이오가 끝났냐? 그것은 아니다. 종목별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진영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주신 코스피 바이오 종목군들 셀트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력 라인들 외에 신규 라인에서 이제 기대치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또한 관심을 둘 법하다.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살짝만 한 줄만 듣고 가도 될까요? ESS 중심으로만 여전히 관심이 유지되는데 물론 차장님은 전고체나 이렇게 조금 아직 못 갔던 분야에 계속 주목하자 하셨잖아요. 네네. ESS는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2차 전지가 갈 때 필요한 명분이 ESS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서 그걸 써먹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ESS가 된다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단기적 상승폭이 커 보이죠? 예쁜 모양을 만들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에서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ESS 등의 키워드 확인하면서 지금 잠깐만으로 멈춰 있는 업종과 테마들의 온기가 좀 불어넣어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그 관련한 이슈들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의 분위기 명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